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형 그랜저 가격표가 공개가 됐죠. 하이브리드에 뭐 이것저것 넣고 나면은 풀옵션의 가격이 6,516만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너무 뭐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오늘은 신형 그랜저가 나온 기념으로 구형 그랜저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신형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3.5 가솔린 이렇게 세 대를 준비를 했고, 각각의 차량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형하고 구형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위쪽에 있는 뭐 심리스 호라이즌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들어가고요, 아래쪽에 이 그릴 모양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헤드램프가 지금은 이렇게 세로형으로 프로젝션 타입이 되어 있는데, 신형 그랜저부터는 이제 멀티셀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라 그래서 EV9이나 뭐 이런 데서 봤을 법한 그런 식의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무래도 이 외관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고 한 400만원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구형 그랜저가 오히려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가장 인기가 많은 요 하이브리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세 대의 차량 모두 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에 맞춰서 준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랜저가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거든요.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옵션도 좀 빠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의 폭도 굉장히 적다 보니까 프리미엄은 뺐고요, 캘리그라피를 고르자고 하니까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갔다라는 점 자체는 굉장히 좋았지만,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가격도 어느 정도 괜찮으면서 옵션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선택을 했어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라운드 뷰를 뜻하는 요 카메라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 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어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키를 보면은 앞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를 구매할 때는 최소한 익스클루시브 트림까지는 올라오는 게 좋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휠 인치수가 20인치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 차량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겁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18인치, 옵션을 넣게 되면 19인치, 그리고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20인치 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꽤나 많이 넣어서 20인치 휠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20인치 휠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편평비가 크면 클수록 승차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18인치나 19인치 요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인치 휠이 들어간 차를 고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무래도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이런 차량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구형하고 신형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형 그랜저는 여기에 방향지시등이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신형 그랜저부터는 요 위쪽으로 방향지시등이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방향지시등이 요 아래쪽에 깔려 있으면 내 차고가 좀 높은데 바로 근처에 있는 차량들이 내 앞으로 끼어든다 라고 할 때 방향지시등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좋아서 구형 그랜저에서는 뒷모습에서 요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들어간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고르라는 얘기를 왜 또 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요 전동 트렁크가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프리미엄 트림에서는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랜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지금이야 뭐 12.3인치 계기판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신형부터는 17인치 대형 플레오스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죠. 요 디스플레이 안에서 내비게이션도 좀 크게 보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OTT를 활용해서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이 그랜저라는 차량이 적절한 차량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처럼 하이브리드 트림에 해당하는 차량은 스테이 모드를 활용을 해서 뭐 실내에서 한 40분 50분 정도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2.5나 3.5 같은 그냥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시동을 꺼버리면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플러스 커넥트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6세대 CCNC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5W 세대 아이오닉 6를 타고 얼마 뒤에 그랜저가 나왔거든요. 5W 세대는 업데이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도 업데이트 정말 간간히 해주고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어스가 나오고 나서는 CCNC를 과연 거들떠나 볼까? 요런 부분이 살짝 구형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예 잘 해주시겠지. 업데이트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랜저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100만 원이 넘는 옵션이고요. 요 디스플레이에서 12.3인치, 12.3인치 이 두 가지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요 아래쪽으로 보면 서스펜션이 노멀이냐 스포츠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옵션이 들어갔냐라는 것들을 요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주행 보조에 관련된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22년 11월에 그랜저가 처음 출시가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주행 보조가 지금처럼 차로 유지 보조 2 버전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2 버전이 들어간 그랜저는 24년 6월부터 출시된 차량에 한해서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차이점이 뭐냐면 주행 보조를 켜놓고 가다 보면은 핸들을 잡으십시오라는 경고문이 계속해서 뜨는데,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있으면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는 건데, 요게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24년 6월 이후에 들어가는 차량이야 그런 옵션이 기본화 됐지만 22년 11월에서 24년 6월 사이에서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고르고 현대 스마트 센스 2라는 옵션을 넣어야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거기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들어가면 HDA 2 버전에 해당하는 주행 보조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10.25인치짜리 공조 디스플레이예요. 요 공조 디스플레이가 이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으로 묶여 있는 건데, 요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을 고르게 되면은 빌트인 캠2라든지 앰비언트 램프라든지 공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거다 보니까 요 디스플레이만 보면 빌트인 캠2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들까지 같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프리미엄 트림 말고 익스클루시브를 고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는 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고요. 후진기어를 딱 넣었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고르라고 하는 이유가 요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 엔진이 들어간 차량도 한번 보면요, 2.5 엔진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198마력이 들어가 있고 쟤는 합산 출력이 230마력이 넘어가기 때문에 2.5 엔진이 가장 낮은 출력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200마력 정도가 되는 출력이다 보니까 출력이 뭔가 너무 부족하다거나 이런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19인치 휠이 들어간 걸 보면 이 차량이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실내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5리터 엔진이 들어간 차량에서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대 스마트 센스 2에다가 플래티넘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래서 10.2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거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딱 막혀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주행 편의에서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라는 게 있죠. 이게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도와주는 HDA 2 옵션, 현대 스마트 센스 2 옵션이 들어가야만 요 옵션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겁니다. 요 옵션이 있다 라고 하면 현대 스마트 센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들어간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티넘이 들어갔기 때문에 빌트인 캠 2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빌트인 캠 1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블랙박스였잖아요. 빌트인 캠 2부터는 내 핸드폰에 현대자동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블랙박스에 어떤 영상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재생할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렇게 순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 빌트인 캠 2를 고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A필러에도 보스라는 이름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지가 않고요. 거기다가 썬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은 딱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 정도가 그랜저 중에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뽑는 딱 그 정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 엔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50만원 정도를 추가하면 3.5 엔진을 넣을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이제 3.5 엔진이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많이 내죠. 한 89만원 요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연비도 살짝 쿵 안 좋아지긴 합니다. 대신에 V6 엔진으로 바뀌면서 출력이 300마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고 3.5리터 엔진을 선택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220만원 정도를 더 내면 4륜구동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랜저는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얘가 플래티넘 옵션이 안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로 플래티넘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지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5 엔진에 들어와서 보면요, 아래쪽에 이 공조 컨트롤러가 전부 다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 플래티넘 옵션이 안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이 안 보이죠. 빌트인 캠도 안 보이고
있고, 드라이브 모드에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했는데 아래쪽에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게 없죠. 요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주행 편의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있는데 차로 변경 보조가 없잖아요. 차로 변경 보조가 없는 것까지 확인을 하면 이 차량이 현대 스마트 센스 2 옵션이 안 들어간 거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고르고 3.5 엔진 딱 하나를 넣어서 뽑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성비로만 놓고 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3.5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랜저가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1.6, 2.5, 3.5 이 세 가지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 세 가지 그랜저 중에 사실 저는 1.6 엔진을 가지고 있는 저 그랜저와 요 3.5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랜저는 장거리 시승을 해봤었습니다. 1.6 하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으로 뛰면서 연비가 18km가 넘게 나왔던 그런 차량이었고요. 3.5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갔었는데 고속도로 연비가 14km가 넘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그랜저들이 사실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 그랜저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 오른쪽에 있는 저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에다가 하이브리드 트림 고르고 거기에다가 추가 옵션만 한 5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신차가가 대략 한 5,5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세제 혜택이라든지 개소세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출고가 자체는 한 5,200에서 5,300 요 정도가 됐었던 그런 차량이에요. 5,2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요 그랜저가 지금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좀 넘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00만 원 이상씩 쭉 감가가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아니 잠깐만, 지금 신형 그랜저가 프리미엄 하이브리드가 4,700인데 구형이기는 하지만 4만 킬로 타고 3천만 원 중반대면 이거는 구형 그랜저를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뒤에는 이렇게 2.5 가솔린 그랜저가 있죠. 요 2.5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익스클루시브 트림 고르고 거기다가 옵션 한 2가지 정도를 더해서 출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차량이 지금 2년밖에 안 지났고 주행거리도 2만 킬로가 조금 넘었어요. 그런 차량이 지금 한 3천만 원 초중반 정도대 가격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도 굉장히 짧고 연식도 짧다 보니까 가격이 살짝은 있는 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형 그랜저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고르면 4,700이에요. 거기다가 뭐 옵션 2가지 정도 더하면 5,000입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작고 헤드램프 좀 바뀌고 방향지시등이 올라왔고 뭐 이것저것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나는 거면 2.5 가솔린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 가지 차량 중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여기 있는 요 3.5 가솔린이에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을 고르고 거기에다가 3.5 가솔린 딱 하나 얹어서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에 뽑았던 차량이거든요. 이 차량도 한 3년 지나고 6만 킬로 정도 좀 넘어서 보증이 끝난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2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3.5 가솔린 V6를 누리면서 거기다가 어라운드 뷰나 통풍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이런 소중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2천만 원 중후반이다. 물론 지금 고유가 시대인 만큼 저 차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조금 많긴 하겠지만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V6를 마지막으로 한번 경험해 보겠다 라고 하면은 3.5 그랜저가 제일 가성비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신형 그랜저가 나오면서 가격이 한 4,500만 원 정도 쭉 올라가다 보니까 구형 그랜저가 어느 정도로 가성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쭉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1.6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3.5 가솔린 이 세 가지 차량 중에서 어떤 차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